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실전 사례를 대입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차트를 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간 차트 상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염려되는 점이,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차트가 사실 주간 차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주간 차트 상에서 실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추세가 중장기적인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간 차트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제 나중에 일간 차트까지 따져서 꼼꼼히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주간 차트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주간 차트로 이번에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주간 차트는 이제 일주일의 주가를 한 개의 봉으로 표시해 둔다고 말씀드렸었죠. 일주일의 주가를 한 주 한 주마다 이렇게 한 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일의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의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표시해 둔 것이 이제 한 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살짝 안 되실까봐 제가 표시를 해 드리자면요. 5일 동안이 이제 한 주.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50일 이평선은 한 주에 5일이니까 10주 이평선과 비슷하게 유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은 40주 이평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10주 이평선과 40주 이평선을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0일 이평선은 2주 이평선이겠죠. 네, 한 주에 5일, 이게 두 번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주 이평선이 참고 자료로 또 세팅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평선의 움직임이 이제 주가가 제가 저번에 말씀을 중점적으로 더 드렸어야 됐는데, 항상 이평선의 움직임은 주가가 선반영된 이후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향들이 당연히 그런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사실 저희 쪽에서 보는 단기적 패턴의 그런 이평선을 보더라도 주가는 먼저 10주 이평선과 10주 이평선을 깰 때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평선이 10주 이평선이 또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야 이제 이렇게 보합권에 있던 그런 장기 패턴인 40주 이평선이 이때부터야 약간 상향 방향으로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평선은 후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흐름을 체크해서 보는 관점을 그렇게 꼭 길러서 보시면 되겠고요. 50일 이평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은 40주 이평선인 거 기억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랜빌 투자 원칙에 있어서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을 저희가 한번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봤고요. 실전 사례를 제가 적용해서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좋은 주식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의 패턴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대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이평선을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적용했던 그런 패턴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해당 종목이 그 해당 그때 당시에 이평선을 잘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평선이 이제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회원님들께서 보유한 종목 중에서 좀 비교를 웬만하면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OCI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제 이 이평선의 그 특징은 10주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돌아 나가는 모습들이 많아서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5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 주가가 움직이다가 터치하고 돌아 나갈 때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자주 보는 이제 50일 이평선에 적용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OCI를 설명드리자면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수했던 그 마지막 단기적 저희 최근에 매수했던 중장기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말은 아니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자리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 주가가 10주 이평선을 터치했죠. 예, 터치하고 돌아 나가는 모습과 거래량이 대비했을 때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을 때 저희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죠. 네, 2주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OCI가 최근에 10주 이평선, 일단은 저희가 40주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0주 이평선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40주 이평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40주 이평선을 터치했다가 이날 저점과 종가를 또 꺾이지 않는 차원에서 종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다음날 이탈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런 40주 이평선 위에 있는 그런 10주 이평선을 또 돌파할 때 거래량 체크 등등을 이제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그 고려가 된 상태에서요. 종합적인 이제 기본적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여러 다른 기술적 분석도 다 된 상태에서 이평선만 따져 본다면요. 10주 이평선을 또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의 패턴인 것처럼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찍고 돌아 나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돌아 나가는 모습.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추가 매수 부분에 또 3차 추가 매수로 기억하는데 네, 이때 부분에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즉 10주 이평선을 터치하고 이제 주가가 하향하지 않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돌아 나가는 모습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있었던 어떤 삼성 SDI를 또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자면 10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6년 12월 이후부터는 이 빨간 선 10주 이평선을 깨고 이탈한 적이 없을 만큼 이 10주 이평선이 상당히 들어맞는 모습이 보이시죠? 50일 이평선이.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가상에 이렇게 깨는 모습이 보이는 어떤 주가가 형성됐을 때 다음날 이제 다음 주 형성되는 그 패턴이 전주의 그 패턴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매도를 안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최근에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를 했던 관점과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대입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삼성 SDI가 당연히 기본적 분석과 다른 기술적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10주 이평선을 이렇게 부딪히고
주가가 하회하지 않고 돌아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도 보이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모습들. 이럴 때마다 매수가 이제 유효한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원칙이 정확한 매수는요, 추격 매수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원칙상의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매수에 따라서 추세를 지켜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조금 조정이 나와서 또 걸쳐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넷마블이 또 그랬었죠. 제가 최근에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넷마블 게임즈, 네, 50지평선들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넷마블은 저번에 이제 10월 20일 일간 차트상에, 여기는 주간이니까 한번 10월 20일 보시면, 10월 20일에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날의 종가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 이런 지지선들, 의미 있는 17만 원 선의 지지선들을 이탈을 하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지켜봤었는데, 이런 단순한 어떤 그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 분석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이제 ROE, 성장이 둔화되거나 실적이 이제 우상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둔화가 되는 모습들, 그런 여러 면밀한 상황들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기본적 분석을 다 완료된 종목들을 또 기술적 분석으로 반대로 자리가 좋을 때 매수하는 것처럼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면밀히 검토가 끝난 상태의 종목들이 이런 어떤 저희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매도 자리가 나온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잘 회복이 되고 새롭게 생긴 이제 박스 구간을 또 돌파를 하기를 면밀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말고도 일단은 저희가 그 잠시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중기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생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중기 50일 이평선이 이런 보합에 대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하죠. 12, 여기는 지금 일간 차트 상입니다. 그래서 11 이평선이 돌파하는,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골든 크로스는 나왔던 적이 있었죠. 항상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먼저 올라갔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안심하게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차원이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구나. 네, 더 지켜볼 수 있는 차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카카오 설명드리자면, 카카오의 2월은 2월에 어떤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200일 이평선을 11일 이평선이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골든 크로스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예,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주가 및 단기 이평선이 상승을 해서 돌파를 한다고 해도 매수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하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예, 돌파를 한다고 해도요, 주가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섣부르게 바로 매수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이런 이평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구간이 돼야 어느 정도 보합 단계에 들어왔죠. 예, 보합 단계에 들어왔을 때 돌파가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모습들은요, 이미 여기를 또 터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0일 이평선은.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한 번 더 여기서 또 터치를 안 한다면은 여기서 적용되는 10일 이평선의 거래량 자리들 또 의미 있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이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10일 이평선으로만 이제 카카오를 매수 또는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돌아 나가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원칙이 자신만의 원칙을 지킨다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만 실현하시는 자리로 지켜보실 수 있는 관점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 횡보장에서는 일단은 단기 이평선이 강하게 하락을 할 때는 그냥 주가가 돌파를 해도 일단 매수 안 해볼 수 있겠죠. 이론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런 이평선이 단기도 이제 이평선이 보합권으로 완만해졌을 때 돌파. 네, 이럴 때는 또 매수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그러면은 여기 가능한 수익 실현. 네. 그리고 여기 돌파, 매수. 현재는 매도는 아직 잠시만요. 지금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예, 더 확대를 해봐야겠네요. 최근까지. 그러면은 여기선 또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희만의 원칙이니까 그거는 저희끼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어떤 10일 이평선이나 어떤 50일 이평선이나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깨고 내려갈 때, 이럴 때 깰 때 바로 매도를 하지 않죠. 깬 시점에서 다음날 종가를 보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만의 원칙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10일 이평선을 깰 때 팔고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부딪히고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상향하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게 우상향을 하는 하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마다. 그 다음에 깨자마자 매도. 네, 그러면 이 수익 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회를 하고 있을 때 주가가 깬다고 해도 바로 매수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보합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완만한 움직임이 나올 때 깰 때 매수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 이렇게 깨자마자 매도. 그러면 여기에 수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깨지겠죠. 네, 종가상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 실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구간에 수익 실현이 되는 것을 일단은 수익성으로 따져 본다면요, 상당히 좀 놀라실 만한 수익성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24% 정도의 23% 4% 정도의 수익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좀 낙서가 돼 있지만 한 이쯤 되겠죠? 여기서는 대략 한 10%, 9%와 10% 정도의 수익을 좀 실현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가 되고 또
그래서 매도가 됐다면 33%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연도 구간에 기본적 저희가 이제 다 안내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이게 완료가 된 상태의 종목을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보는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매수 타임에 만약에 이제 10일 이평선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나는 10일 이평선의 하락 시 매도, 그리고 이런 단기 이평선이 하락할 때 뚫었다고 해도 매수하지 않고 완만해질 때 돌파할 때 다시 매수하고, 이런 원칙들만 지켜보겠어 라고 했을 때 카카오에 대한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제 매매 패턴을 한번 길러 보실 때, 그래도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저희 거를 대입을 해보셔도 당연히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그 바라보는 어떤 매매 패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희도 무조건 200일과 50일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도 10일 이평선을 대입을 해봐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했을 수 있다시피, 저희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이평선들도 당연히 참고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이평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또 면밀히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을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요. 실전 사례랑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요.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인데, 뭐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종목입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저희 지금 현재 사례에 대입을 해봐서 한번 지켜봤을 때요. 저희가 이게 제가 저번에 대입을 해봤을 때 40일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들어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일인가 40일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중기 평균선을 어느 정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왔을 때 돌파한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이거를 더 정확하게 대입을 해본다면, 제가 예전에 비교해봤을 때는 4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내려왔었거든요. 네. 역시나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였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의 기본적인 요건인 200일 이평선을 당연히 상회하지 않는 그런 하회하는 종목들은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졌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면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좀 누구나 아시는 현대차의 여기서부터의 여기의 하락은요, 당연히 뭐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자리였죠. 주간 차트로 이번에 살펴볼게요. 주간 차트를 좀 많이 본다는 거를 또 일간 차트를 보고 있었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장기 이동 평균선 40주 이동 평균선이죠. 네, 40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죠. 추세가 엄청나게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50일 10주 이동평균선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는요, 이 구간이 되겠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이 너무 크죠? 네, 이 구간에 회원님들이 매수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구간에는 대세 추세선이 좀 이 정도는 좀 당연히 하락 패턴을 보이는 거 누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주가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좀 있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선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서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돌파했다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네, 이만큼이나 빠졌어요. 주가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완만해졌지만요. 더 완만해지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약간씩 완만한 어떤 보합 단계를 걸쳐서 좀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가는 선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40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이라는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동 평균선은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 자리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탈을 했을 때 뭐 매도를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유치하지만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입을 해보냐면요. 제가 실전으로 지금 바로 즉석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200일 40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바로 이제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주 이동 평균선을 깰 때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를 한다고 이제 가정화해서 대입을 해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40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고요. 그리고 2일 이평선이죠. 2일 이평선. 이 초록색은요. 이거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우선은 10주 이동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을 깰 때 매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완만해진 자리에서는 4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1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때는 매도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여기에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고 여기서 돌아 나가는 자리에 매수하셔서 여기서는 여기의 모습이 보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 및 하회하지 않고 우상향할 때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0주 위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위에 있는 상황에서 또 10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또 매수를 해보는 거를 대입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깰 때는 반대로 매도할 때는 10주 이평선만 깰 때 주가가 이제 깨고 하회할 때 바로 매도하는 거 그 논리로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그리고 40주 이평선을
깨고 올라갈 때죠. 매수. 여기는 약간 하락 패턴이니까 좀 제외하고 여기 보합권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는 까만색 네모 박스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도, 이때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아까 10주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또 매수를 할 수 있다면요. 근데 거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매수하고 얼마 만에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때는 이런 논리를 대입을 했다면요. 그래도 이런 원칙이 있다면요,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손해는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해는 보지 않으셨을 거다. 예,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원칙 매매를 할 때 손해는 거의 볼 자리가 많이 없고요. 오히려 수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단순히 그 정하는 원칙으로만은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로 인한 그런 원칙 매매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돌파 매수할 때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겠죠. 네, 그리고 계속 매수를 못 하겠죠. 네, 그러다가 완만해졌을 때 다시 이 부분에서 매수해도 여기서 바로 매도가 이루어지면은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저희의 그 논리 원칙으로 그냥 단순히 그 이동평균선 돌파 및 하회하는 돌파, 양쪽의 돌파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런 원칙만 대입을 해봤을 때, 당연히 기본적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상태를 말씀드린 다음에 매매를 대입을 해봐도 손해나는 구간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수익을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매수를 진행했었던 삼성전자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가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이 모습은 어떤 쌍바닥 및 어떤 패턴에 있어서 그 저점 부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요. 삼중 바닥형이라고 해서 대표 애널리스트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고점 징후가 나타난 것처럼 바닥권에서도 그 헤드앤숄더 그 모습을 반대로 해보자면요, 그려보자면요, 이런 모습이었죠. 고점 징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매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대로 바닥형을 확인을 할 때는요, 이런 반대의 이제 헤드앤숄더 모습도 보일 수 있겠고, 나중에 패턴 분석을 할 때는 또 쌍바닥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이런 이중바닥형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또 나중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인 이후에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이 40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이평선은 이제 10일 이평선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과 거의 밀착해서 계속 움직이고요. 2주 이평선과 나중에 이제 10주 이평선도 40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저희가 보는 이제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10주 이평선을 40주 이평선 이하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40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돌파 매수가 한번 이루어졌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적어도 40주 이평선을 깨면 안 되겠죠? 깨지 않고 있다가 이 삼성전자의 그 흐름들이 어느새부터 10주 이평선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선 들쭉날쭉 하지만요. 네, 여기서부터는 10주 이평선을 터치하고 거래량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의 원칙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 자리는 적어도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적 분석이 다 된 상태의 종목에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쉽게. 네, 기본적 원칙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10주 이평선을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고 한 번도 깬 모습이 없습니다. 보유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나오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10주 이평선 한번 깼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제 말 그대로 이 순간부터 10주 이평선을 깨고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하고 진행을 해도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서 40주 이평선이 당연히 상향하는 구간에서 40주 이평선을 터치하려면은 너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40주 이평선에 대입을 해볼 수는 없겠고요. 그나마 이제 10주 이평선에 대입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럴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깰 때, 그다음에 돌파할 때 매수. 또 이제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좀 어렵겠죠. 지켜보는 게 이제 매수 매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한번 횡보를 한번 지켜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어떤 거래량에 대입을 해봐서 지켜봤을 때는 이날도 좀 눈에 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하회하지 않고 주가가 선반영이 될 때 매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거의 매수 매도가 자주 일어나도 거의 손해가 없는 구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구간에서 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도 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서야 매도가 한번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매수, 그리고 보유. 그러면은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 실현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0주 이평선과 대입을 해봤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회원님들이 상당히 뭐 잦은 매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매수가 이루어졌던 거고,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이게 이제 2016년 뭐 거의 2, 3월 구간이네요. 나중에는 5월이고, 예, 그리고 매도가 됐던 시점은 2017년 8월,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패턴의 그 매매 패턴을 호흡을 맞춰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길어져도 좀 대입을 해보자면요. 제가 다른 이평선도 한번 대입을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이평선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요. 일간 차트로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때 좀 기억하시는 게, 이때 매도가 나왔었죠. 저희가 좀 전에 여기 이 저점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일간 차트 상에서 어떤 120일 이평선이 좀 들어맞았던 부분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120일 이평선과 11 이평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120일 이평선으로 대입을 해본 경우에는요, 한 번도 매도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지건요.
네, 터치를 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죠. 이런 그 조정장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히려 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보는 패턴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큰 흐름을 단순히 이런 어떤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히 이런 어떤 단순 반등에 의한 나는 이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 됐어 라는 심리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평선 관점으로 매매만 따지고 봐도요 이런 큰 흐름을 같이 추세를 따라간다는 선에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선이 있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데에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특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도가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도되고 다시 매수하는 관점,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들을 이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어떤 10주 이평선에 따라서 매도 그리고 매수 깰 때마다 매수 이렇게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또 이런 중장기 추세에 대한 그 이평선의 흐름을 또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잦은 문자에서 보시면 뭐 어떤 잦은 매도 사인과 잦은 어떤 매집을 할 때는 매수 사인이 좀 잦을 수도 있겠지만요. 매도 사인이 어떤 그런 단순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면밀히 다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신중히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딱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나서요. 저희가 또 7월 초에 매수를 했던 관점을 기억하는데요. 마지막 추가 매수 부분. SKC 코너 PI를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저희 원칙상의 그 매수 패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0일 그리고 200일. 네, 보시면 저희가 전부터 계속 매집을 하다가 마지막 추가 매수 쌓인 부분에서도 5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장기 추세를 보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10일 이평선도 따라서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하기에는 좀 너무 잦은 매매가 될 수 있고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잦을 수 있다면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상 11 이평선을 뭐 매도할 때 관점으로 대입을 해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뭐 꼭 11 이평선에 최근에 뭐 그 관점으로 한번 매도 사인이 나왔다고 해서 네, 꼭 그렇게 무조건 대입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주가를 더 상승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다 대입이 되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도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냐면 저희가 원격 지원 상담으로 통해서 또 회원님들한테 다 교육을 드리고 저희 그 시청각 자료가 이제 하루하루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 현상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과 거래량, 그러면 이때는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님들은 누구나 다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눈이 길러지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책 읽어주는 그런 코너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표현했던 적이 있죠. 네, 니콜라스 다비스는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했던 그런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론적으로도 많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의 마지막 추가 매수가 기억났던 것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52평선을 주가가 이제 부딪히려고 해도 하회하지 않고 또 돌아 나가는 모습, 이평선 부분에서는요. 예, 이평선 부분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전 사례를 통해서 조금 면밀히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봐 드렸는데 조금 양이 많아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보신다면은 장기 추세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움직임도 쉽게 어떤 잦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관점은 굳이 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장기 추세들이 꺾이고 이제 하향 패턴을 그릴 때는 주가가 돌파해도 단기 이평선이 돌파해도 돌파 매수 자리는 아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알아볼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런 장기 추세에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이평선을 꺾여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주가의 패턴들이 이 고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왔다. 네, 그런 자리들에서 매도 타임을 좀 지켜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주가의 어떤 패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평선과 그리고 거래량, 수급 현상, 그리고 패턴, 그리고 캔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거래량과 패턴에 대한 분석을 좀 지켜볼 텐데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상당히 그 접목이 많이 돼요. 사실 수급 현상들이 이때 수급을 과거로 돌이켜서 보자면 분명히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강했을 거고요. 이때요. 예,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수급은 매도세가 강했을 겁니다. 네,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저희 평생 회원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죠. 저희 개인 보급, 개인 보유 수량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주가와 데칼코마니 형태를 나타내는 네, 반대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도 이제 수급 현상에서 좀 따져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 패턴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가치주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니까 좀 안타까웠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전에 회원님들이 조금 아시는 부분들은 당연히 스킵을 하셔도 되지만 넘어가 주셔도 되지만 최근에 들어오셨던 부분들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그 현재 지금 HTS의 개인 보급 수량에 대한 그래프가 선 패턴이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패턴을 또 설치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HTS 세팅도 또 부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모습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거래량과 패턴 모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